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항목은요. 칼집에서 빼지 않은 칼입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오늘 들은 무거운 소식들로 얘기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인데 네. 이 시행세 측에 지금까지 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품목을 또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적시할지 이게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개별 허가만 가능한 수출 품목을 좀 따로 추가해 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칼은 보여줬지만 칼집에서 칼은 안 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안 뺐다. 그러면 좀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기존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의 품목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3년 단위 포괄 허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행세 측에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라 뭐 이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의 추가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네. 칼집에 있어도 칼은 칼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칼이 많이 나오는데 이 8월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이 각의 결정은 관보에 네. 게재가 됐는데요. 다만 기존에는 이제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던 기준을 네. 4단계로 다시 나누고 ABCD로 네. 그중에 이제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게 눈에 띕니다. 네. A그룹은 이제 이전에는 화이트국으로 분류가 됐던 국가들로 일본이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B그룹은 국내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을 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국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과거로 따지면 A그룹이어야 되는 건데 이제 B그룹으로 한 단계를 내려놓은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이 B그룹에 속하는 이제 국가의 경우에도 이제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 포괄 허가보다는 좀 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불이익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외에 어느 국가가 B그룹에 속하는가 그것은 일본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외교부가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일본의 이 화이트 국가 배제 즉각 철회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네.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과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부 기류는 일본이 공격 수위를 뭐 낮췄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워서 우리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따라서 결정이 효력을 가지는 8월 말이 돼봐야 이제 실제 효과를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이 고려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제도에서 일본을 똑같이 빼버리는 이런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 국산화 계속 좀 속도를 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일본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경제 체제를 갖춰야겠다 이런 걸 대안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김포 소재에 뭐 감속기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들은 반도체, LCD 장비, 로봇 등의 이제 정밀 제어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 자체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부가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지원해서 강소기업들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품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일본의 첨단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요. 반세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50년은 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 그때가 되면은 살아있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사업장 기반 익명 SNS 앱인 블라인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재직자 4,30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응답자의 46%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4%, 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0%인데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정확한 기법을 동원한 뭐 이런 조사는 아니었던 거고 전문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1+1과 2+1입니다. 상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표기긴 한데 네. 또 이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기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이른바 1+1 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네. 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이제 중앙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는 이 최봉태 변호사의 반응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영민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노영민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당시에 든 근거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거이지 않았느냐라면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1+1안을 제안한 것은 이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즉 이제 정권이 총선을 겨냥해서 내로남불의 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전임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1+1 안. 이 자체에 대한 판단도 궁금한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보다는 2+1 내지는 1+1+ 알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2+1 방식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 등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네. 나머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배상을 책임지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난달에 2+1 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1+1, 2+1 이렇게 들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실질적 차이가 뭔지 좀 구분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의미를 좀 여기다 부여를 해본다면 네. 1+1 안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일본인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네. 한국 기업이 과거에 청구권 협정에 의한 자금 수혜를 입은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이 배상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2+1 안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이 사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받은 자금에 배상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예 배상을 포기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오늘 그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대일 배상금 등의 일체의 물질적 요구를 영원히 포기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요. 네. 또 이제 그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수행을 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에 앞서서 피해자들과의 사전 조율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상 포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짧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고요. 특히 네. 아베 신조 내각이 개헌, 뭐 재무장, 보통국가 추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